이번 시간에는 19쪽 한자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성어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자성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한자로 이루어진 구성된 말이라는 뜻이고요. 이 한자성어의 세 가지 형태, 그 첫째는 고사성어.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가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 유래가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그 쓰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영어 수가 암기할 때도 그런데 그 구성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이 조합된 전체의 용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 문화와 다른 그런 차이점들을 느낄 때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사성어의 경우에도 낱글자 4개를 다 이해를 해도 어떤 쓰임으로 나타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 어떤 의도로 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거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 따위에 원 문장이 있고 그 원 문장을 줄여서 말하는 이런 표현, 그 대표적인 것으로 풍수지탄 따위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바람과 나무의 탄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과 나무의 탄식, 이게 어떤 의도로 쓰이는가? 근데 그것을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뒤늦은 효도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뒤늦은 탄식, 이렇게 쓰게 되죠. 거기에는 원 문장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구절에는 나무가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서 풍수지탄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알 수는 없죠. 실제 담긴 뜻은 앞구절이 아니라 뒤에 구절.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구절에서 4글자를 뽑아 수고를 만들고 뜻은 뒷구절의 내용을 담고, 그렇기 때문에 글자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단순 사자성어. 그래서 4글자 그대로를 모으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쓰임을 알 수 있는 것, 또 약간의 비유 따위가 쓰인다 해도 알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범위에서의 비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한자성어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습법, 한자성어의 학습, 여기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사성어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유사 성어들에서 그룹을 지어서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좀 서술 초점, 이걸 고려해서 그 초점이 좀 더 일치되는 이런 것과 그것과는 조금 더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갈라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학습의 중점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수를 고려하는 것이고, 부수로부터 추론적인 이해, 그 부수가 글자 전체에 어떤 뜻으로 사용될 것인가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어 일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과 반대되는 그것을 견주어서 이 하나를 정확하게 범위를 한정해서 이해한다든가, 막연한 쓰임, 이것으로는 미묘한 차이, 답에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인접해 보이지만 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 이걸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슷한 말을 견주거나 정반대되는 말을 견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일반화해서 이해하는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사물의 의미로부터 추상적인 관념으로 의미를 확장해서 이해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수를 암기의 매개로 삼고 그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휘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고력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를 매개로 해서 정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순서를 정리해 본다면은, 일단 음대로 읽기, 한자성어를 이제 음대로 읽고요. 다음 낱글자에 기대어서 직역부터 한다. 낱글자. 그리고 나서 의역으로, 그러니까 쓰임의 상황,
이런 것들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한 글자, 이것을 암기의 이미지로 삼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그 낱글자 중심으로 따져보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대체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쉬운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의역으로 알고 있는 그 뜻 그대로 답이 연결되는 이런 문제들을 쉽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과 딱 맞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상황에 연결될 때, 그때 그 서술 초점의 면에서 어느 것이 더 가깝고 어느 게 거리가 먼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은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낱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히 따져 해석을 해본 이 경험이 있을 때는 변형되고 응용이 돼도 쉽게 추론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지만, 의역된 형태대로 암기를 해둔 그런 형태라면은 내가 암기한 딱 그 스타일로 나올 때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조금 변형이 되면은 적용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성을 공부할 때는 음대로 읽고 그 다음 직역부터 하고, 그 직역한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연결지어 봐야죠. 그런 연후에 의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 이해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응용력이 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것으로 나오면 쉬울 것이고, 이게 아닌 조금 변형된 틀로 나올 때 역시 출발점, 직역된 자료가 있을 때 다른 변형된 틀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작업 모두를 최종적으로 오래 기억하도록 장기 기억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학습 내용을 챙겨줄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글자, 대체로 서술어가 되는 말,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좀 낯설고 어려운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그런 글자를 암기 고리로 삼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한자성어를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은 교재에는 그 주제별 한자성어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좀 시간 줄이고 조금 주의할 만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하나씩 골라가면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쪽의 첫 번째, 이 길거리에 뜬 소문이라 했는데, 가담, 항설. 그래서 뭐 가담, 길거리의 말, 항설, 길거리의 이야기, 뭐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때 가담에서 담자 보면 말씀원변 들어있고, 말씀설자에도 말씀원변 들어있죠. 이 부수로부터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가담 항의나 도청도설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 도청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 도설. 이때 도는 그 밑에는 흑토가 있고 위에는 삼수변이 있죠. 진흙도라고도 쓰이는 것이고, 이것이 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들은 말, 또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 이런 정도로 글자는 달라져 있지만 그 뜻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가혹한 정치, 가렴주구란 말이 처음 나와 있는데요. 가렴 할 때 두 번째 글자 렴, 거둘렴이란 글자예요. 거둘렴. 왼쪽에는 그 칼, 검 등으로 익숙한 이런 글자이고, 그래서 같은 운통의 글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 이야기한다면 글자 전체의 도금 중 초성, 이 초성을 뺀 나머지 부분을 같은 운통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통의 글자에서 이 초성 부분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험 이런 글자, 거기서 모음도 조금 달라져 있긴 하지만 리엄이라는 것도 같은 계열에 속하는 도금이다. 한자 도금에서 이 문제를 열 때 가장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초성의 기역을 가지는 이런 글자는 대부분 그 기역 대신 히읗을 가지는 이런 도금으로 똑같이 쓰이는 이런 글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글자 오른쪽에 보면은 글자, 그래서 칠복이란 글자인데, 이 글자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글자로 뒤저올치란 글자가 있죠. 이 뒤저올치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획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근데 칠복이라는 것은 두 번째 획이 일단 끊어지고 그 다음 다시 출발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밑에 것은 천천히 뒤쳐져서 온다, 걷는다, 움직인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쓰고, 이것은 때리다 이런 뜻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추상적인 성격으로서 점을 치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리엄 할 때 이 거둘리엄 그래서 이 칠복이란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때리고 거둔다. 순순히 그냥 내놓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때려서 거둔다. 뭐 이런 의미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뒤에 도탄지고나 포락지형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진흙에 빠져 뒹구는 그런 더러운 모습 또는 숯불에 지져지는 고통스러운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잊지 못함에서 각골난망에서 첫 번째 글자 각 여기에는 칼도방이 들어있어요. 이 칼도방이라는 것은 칼로서 깎는다, 자른다 등등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는데 좀 넓은 뜻으로 일반화하면 만들다의 뜻을 나타내겠죠. 현재 이 각이라는 글자에서는 새길 각 그래서 도장을 팔 때 칼로 흠집을 내서 글자를 새기듯이 그렇게 각골하면 뼈에 새긴다라는 뜻이죠.